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군자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 이렇게 예쁜 화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겪은 이 도로 나흘 전과 똑같아 제천의 얘기입니다. 이 소방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어갖고 인명피해가 더 늘어나는데, 참, 이 주차장의 문제도 있지만 이 인명을 구하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배임죄 적용이 법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배임죄에다가 목을 매는 건지요? 최근 KT, SPP 이어 롯데까지 검찰 사업 실패로 회사의 손해, 법원은 경영 판단의 재량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 회장의 배임 혐의 3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적용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법원은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이 계열사 5곳의 자기 주식을 호텔, 롯데 등 계열사 3곳에 비싸게 팔아 이 계열사들의 94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가격이 높다고 볼 수도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구멍 뚫린 제재, 북중 화물선이 서해상에서 유류를 30여 차례 지난 10월 이후입니다. 밀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미국 정찰위성 통해 현장 포착했다. 한일 정부에 통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천 톤 규모 북한 중국 배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만난다. 선박 대 선박 이송 금지 명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중국 해적 시진핑이가 이렇게 위반하고 있다. 중국이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중국 협조 없인 밀수 차단이 불가능하다. 미 독자적 해상 차단 나서며 한국의 협조 요구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증거로 이제 미국 CIA가 잡은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10월 북화물선 밀수 현장, 미 재무부가 지난달 21일 북한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며 공개한 증거다. 지난 10월 19일에 촬영된 이들 사진에는 공해상의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으로부터 원유로 추정되는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인공기와 한글 영문으로 적힌 레성강이란 글귀가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부품도 중국 기업을 통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찰 총국 유령 회사들 앞세워 GPS 수신기, 안테나 등 수입, 단둥, 둥위안 실업 등 적발 제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무역을 해적 시진핑이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주한미군과 중국군 선양사령부가 북한 유사시 대비 한라인을 설치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아사히신문이 미중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정보기관 간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고 북한 문제 정보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중국 선양 북부 전구 사령부를 방문해 중국군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신문입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과 중국군이 한라인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은 중국과 미국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3번씩이나 하고 뭉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아랍에미레이트로 의원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고 나면
아랍에미레이트 의혹이 터지는데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고만 하니 우리가 직접 진상 밝힐 수밖에. 어제 임종석 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 의혹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청와대 각종 설에 아니다 부인만 한다. 저는 한국당에다가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이 연대 관계입니다. 임종석이는 주사파고 주사파로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모종의 임무를 주고 또 거기와 거래를 하러 갔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종석이 이 문제를 아랍에미레이트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기 헤즈볼라가 땅굴을 파고 이제 그쪽으로 탄저균을 집어넣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협조하러 갔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것도 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당 또 한국당 패싱, 개헌특위 문제 등 합의 안 되면 동의하는 정당과 연내 본회의. 자, 그래서 민주당의 제2중대 안철수의 국민배신당이 또 이제 한국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3당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과 함께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논의가 오간 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2중대로서 충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32건의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민윤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어 정세균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같이 하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올해 말까지는 본회의를 꼭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원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다면서도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순서라고 했다. 이재만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대구서 불붙은 한국당 경선, 이재만 씨가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나간다. 권영진 현 시장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재수, 이진훈 등 후보들이 가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홍정욱 헤럴드 회장을 거론하고 있다. 홍준표 지방선거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경기지사인 최중경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고 부산시장엔 장제국 총장 영입이 제안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빨갛게 썼습니다. 한국당 바보들이여, 문제는 전자개표기다. 전자개표기가 살아있는 한 당신들이 누구를 내세우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 50대 여적의 언론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뻥튀기 하고 해갖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자개표기가 퍼센티지를 맞춰서 내놓는 이것이 이제 현재 이 전자개표기를 운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이에 의해서 가고 있고 19대 대선도 김용덕이가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뽑아준 적이 없는데 저자가 대통령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한국당 바보들이여, 문제는 전자개표기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영국에선 차 부수며 진입한다. 이게 맞는 거죠.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제천 불법 주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 밀지 못해 화재 건물 하루 수백 명 출입. 21대 주차 공간 확보한 채 영업하고 있다. 21째 주차 공간을 확보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차 진입 불가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도로폭이 6.6m인데 차 2대가 들어가서 이제 남는 도로가 2.85m니까 소방차가 3m가 넘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거를 해결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막는 법, 국회에서 토론도 안 하고 있다. 불법 주차는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2015년 130여 명이 사상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때도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10분 가까이 지체됐다. 하지만 소방차가 골목 통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참사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배임죄 왜 줄줄이 제동이 걸리느냐. 비자금이 안 나오자 배임죄를 별건 수사해갖고
검찰 수사권 남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검찰들 이제 회개하고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곧 항공모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일본 최신 전투기 F-35B 브라보 타입을 도입한다. 호위함에 탑재를 추진한다. 호위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탑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항공모함이 되는 것이죠. 항공모함 전력 갖추게 된다. 자주국방 위에서만 무력 사용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다. 방어 시에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이게 미국이 용인하면 될 수 있는 일이 이제 일본이 호위함에다가 F-35B 수직 이착륙기를 스텔스기를 갖다 놓고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언론인 유건일 씨 칼럼입니다. 촛불 초기에 참여한 이들은 전문 시위꾼 아닌 평범한 국민이었다. 점차 운동권이 촛불 핑계로 과격한 당파 입장 밀어붙여 시민들 이건 아니다 끊고 자유수호의 촛불을 밝히길 바란다. 이 참 잘 쓴 글입니다. 촛불 초기에 참여한 이들도 결국은 민노총을 주도로 하는 저들 촛불 핵심 세력에 의해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자, 제목은 촛불은 어느 쪽으로든 타오른다. 그러나 사기 촛불은 사기 탄핵을 가져왔고 이것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촛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목을 동아줄로 매놓고 단두대를 걸어놓고 거기에 써붙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했는데 그것을 50대 언론사들은 절대 방영하지를 않았죠. 현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으로 간다. 북한. 이렇게 했던 것이 사기 촛불 사기 탄핵이었던 것을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이제 알 만큼 알았다라고 봅니다. 자, 촛불이 초심과 원형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옳습니다. 촛불의 초심과 원형은 무엇이었나? 탄핵광장의 안과 밖이란 책을 펴낸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세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88명의 촛불 시위자들을 만났다. 촛불의 주역은 누구였는지, 어떻게 해서 광장에 나갔는지, 왜 촛불을 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결론은 이랬다. 촛불의 주체는 전문 시위꾼이 아닌 대통령 개인의 일탈에 분노한 평범한 시인들이었다. 개떡이다. 촛불의 주체는 전문 시위꾼들이 만들었다. 누구랑? JTBC와 검찰, 김수남, 이영렬, 그리고 윤석열 등이 만들어서 태블릿 PC가 저것이 그 사람의 주인을 바꿔갖고 이제 이 최순실 것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분노를 자아나게 했고 그렇게 해서 끄집어들였던 것 아니냐. 그래서 유건일 씨, 당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똑바로 이 개떡 같은 글을 이렇게 쓰지 말고 똑바로 써주시기를 바란다. 촛불의 주체는 전문 시위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것에 개인의 일탈로, 대통령 개인을 일탈로 보고 분노한 평범한 시인들이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유건일이라고 하는 양심을 팔아먹은 언론인에게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중 82.9%가 한두 번만 시위에 나갔다. 3회 이상 참가자는 17.1%밖에 안 되었다. 아스팔트에 앉은 것도 한두 시간 정도였다. 반복 참가가 매우 적었는데도 거리에 있었던 시간도 아주 짧았는데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는 건 개인의 자발적 참가가 많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개똥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노총과 이 좌파 엄브렐러들이 다 동원했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건일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나마 이 가운데도 진실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경제가 우선 그렇다. 운동권 경제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국고를 열어 공짜 파티하는데 더 익숙하다. 나눔의 명분 자체는 좋다. 문제는 그렇게 로빈후드 산타클로스 따라하다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다. 이것은 유건일 씨가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외교에선 더 불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자주야 누가 마다할 것인가. 그런데 그 자주가 미국에 대해서만 쓴소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단소리하는 것이라면 그건 위험천만하다. 이 자주라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동맹 외교를 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보,
국방은 이제 동맹 국방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주를 누가 마다하느냐? 자주가 안 되는데요. 우리 소국이 모든 소득을 GDP를 다 털어넣어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니 이제 한미 동맹이 등장한 것이죠.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직하게. 한국 같은 지정학적 처지에선 미국과 끈떨어지면 우린 그날로 중국, 일본에 밟힌다. 맞는 말이죠. 이걸 모르고 사드로 한미 동맹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문정인이라고 하는 저 종북 간첩단이 한 얘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따라가고 있죠. 섣불리 망동했다가는 그건 자주가 아니라 자해가 될 것이다. 자해 행위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만 본데도 초기 촛불에 참가한 이 전문 시위권이 했죠. 평균적 시민들로서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자고 촛불 들은 날을 자문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바랐던 게 아니다 싶으면 분명한 어조로 이건 아니다고 칼칼이 끊어야 한다. 칼같이 끊어야 한다. 한쪽이 국정농단을 좌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한쪽의 정책 오류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촛불은 한쪽으로만 타오르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타오른다. 이쪽 저쪽 모든 지나친 것에 대해 타오르는 게 촛불 본색일 듯 싶다. 2018년에는 자유체제 수호, 전체주의, 홍위병, 배척, 반미, 친중 반대, 그리고 김정은 반인륜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위해 촛불이 밝혀지길 꿈꿔 본다. 저는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리게 글을 쓰는 양심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언론인을 여기서 고발하는 바입니다. 서해에서 중북 간 유류 밀수 포착됐다는데 미 언론의 분석대로 김정은은 1월 신년사에서 올해는 ICBM 시험 발사의 마감 단계라고 한 말을 차곡차곡 이행했다. 한미에서 문재인 트럼프로 정권 교체 중1에서 시진핑 아베의 재집권이 이루어지는 어수선한 틈을 파고들어 태평양 너머의 미국까지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내년 미국에서 중간선거,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쓰는 요자는 아주 거짓말쟁입니다. 탄핵안이 올라가서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이 됐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바보고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탄핵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하면서 그때 같이 이루어졌는데 탄핵은 부결됐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없는 김정은은 한미 정권의 부침을 지켜보면서 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 김정은이 북핵 게임의 승자가 되거나 정말 군사 충돌이 벌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무력하게 앉아있는 한국의 머리로 돌풍과 구름이 무섭게 지나가고 있다. 이 뒤에 말은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된다. 아까 언급됐던 거죠.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되지만 발등의 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잘못돼 상여금 비중이 큰 기업들은 연봉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한다. 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정부는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오기가 아니라 상식이 절실하다. 이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죽이는 일을 지난 12월 13, 14, 15일 날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리커창과 그리고 북경 대학생들 앞에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중국과 한국은 공동 운명체라 하는 한미 동맹을 팔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팔아버리는 일을 한 자가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의 여적기를 한 자가 대한민국 통수권자를 찬탈한 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오기가 아니라 상식이 절실하다. 이걸 이 자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화재 40분간 비상통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소방당국.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내년 국정기조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바뀐다. 저는 이게 거짓 선전전이라고 봅니다. 동아가 거짓 선전전에 앞장선 모습을 봅니다.
문재인 씨 2달간 적폐 언급을 안 했다. 집권 2년차 적폐 수사 확대엔 신중하다. 청와대 청년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 체감할 경제 성과에 국정 초점을 두고 있다.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는데 이제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주사파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 거짓 청와대, 거짓 동화가 이제 적폐 청산 민생으로 돌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럴 기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 500m 빙상의 여제 우리 이상화 씨께 응원을 보냅니다. 3연패 안방 부담 다 내려놓고 이상화의 경기를 보여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에 3연패 도전한다. 이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이제 2연패를 했고 올해 하면 3연패가 됩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 2개의 금 이미 그대는 챔피언이다. 이상화 재밌는 승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화 선수 부담감 갖지 말고 즐기면서 3연패를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진다. 이상화, 윤성빈이 심석희. 군 장병들은 빙속 여제 이상화의 메달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일보가 군 장병 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상화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117명이 이상화의 메달이 기대된다고 했다. 인트라넷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 썰매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 윤성빈은 102명의 표를 얻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켈레톤의 또 선수네요. 2014년 소치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심석희는 3위에 올랐다. 그래서 심석희도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개혁 성과 보여줘야 할 집권 2년차 국정엔진 교체에 나선다. 개혁 성과가 있기나 하느냐. 저 중국에 가서 개판을 치고 얻어맞고 오고 하면서 무슨 개혁 성과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이전에 보수 불태우기의 개혁, 불태우기의 성과라고 하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씨를 거짓 사기의 달인이라고 썼습니다. 중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한미 동맹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전방에서 북과 중국, 북의 배후에 있는 중국과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적국의 수장에게 가서 총뿌리를 우리 국군과 우리 동맹군에게 거두는 일을, 겨누는 일을 이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이것은 여적 행위입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씨를 경제와 안보의 킬러입니다. 대한민국의 답은 사회주의다. 북한에 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 목줄을 끌고서 다녔던 촛불 세력의 제일 앞에 요 사기 탄핵의 주역 그리고 부정선거의 주역 문재인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고서 이제는 저항하고 광화문 이 동화 면세점 앞으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경계태세 물샐 틈 없다. 해병대 해안 철책을 순찰하고 있다. 2017년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높아진 한 해였다. 하지만 전후방에서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의 안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25일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 철책을 따라 순찰을 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도 땅굴을 발견해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육군 대장들의 개떡, 반역이죠. 땅 밑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철통 방어가 필요하겠느냐. 땅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 밑으로 저기에 해저를 뚫어갖고 땅굴망이 매 10m마다 하나씩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유튜브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방장관님, 합참의장님,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땅굴에 대비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통수권자는 적국에 가서 우리가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반역질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이제 대한민국은 땅굴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포하면 그것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권리 내세우는 북한 ICBM 추가 도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누구도 간섭 못할 권리다. 러 언론 통해 신형 위성 개발을 주장했고 김정은이는 통큰 도발 발언 연관 주목된다. 통큰 도발이 미사일 날리고 7차 핵실험하고 땅굴에 탄저균 또 해서 우리 몰살을 시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비화된 국민의당 통합 갈등, 반대파 20명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안철수 추운 겨울 이기면 봄이 올 것이다. 박지원이 혈액형 다른데 수혈이 되겠나. 전당원 투표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목 들고 당사에 집결하라는 메시지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완종이 족쇄푼 홍준표 인물 용입 속도전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공천 구상 서울 홍정욱 경기 최중경 염두에 PK선 장제국 안대의 영입 거론. 님의 침묵. 저는 홍준표 님의 침묵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1번 5.18에 침묵하고 있다. 2번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다. 3번 태블릿 PC 조작에 침묵하고 있다. 이 님의 침묵은 님은 문의 제2중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왜? 이 아킬레스건은 건드리지 않고 엉뚱한 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홍준표에 대해서 의혹의 눈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지난 22일 날 무죄로 났기 때문에 이제 님의 침묵이 어떻게 변화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님은 문의 이중대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 임종석과 문재인의 이 악행을 또 봅니다. 무리한 정규직화, 정부 방침 못 박았다. 인천공항 노조 지도부 불신임하고 있다. 문재인 씨 비정규직 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씨가 취임 직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지시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불신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5일 인천공항 노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20일, 21일 치러진 임단협 투표에서 정규직 노조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 55%가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도부는 사실상 사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체제로 돌입해 올해 말 안에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은 공사직원 대표로 노조집행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임종석 주사파 문재인이가 이 무리한 정규직화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노조가 저항하는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적폐청산 2달 침묵한 문 국정기조 민생으로 바꾸나 어떻게 믿나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생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중국과 공동운명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또 한미동맹에 총을 겨눈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이제 적폐청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아니다. MB를 또 겨냥해서 MB에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또 끌려갈 판이다. 내년에는 과거 정권의 비리보다는 미래 한국이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해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사정기관도 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발상보다 기업이 뛰는데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럴 생각 없다. 안보 킬러, 경제 킬러가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23명이 비서진 1급 이상 비서진 65명 중에 34%를 차지하고서 청와대를 장악한 주사파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하라고 외치고 있다. 조선일보도 같은 걸 다뤘죠.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영국, 프랑스나 숙식비와 팁을 포함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해당돼 기업 부담이 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0%가 오르면 고용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 공약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럴 의사가 없다. 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안보를 죽이고 중국과 공동운명체가 되고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과 공동운명체가 된다고 하는 여적 행위를 백주대낮에 50대 언론사가 여적이 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는 자가 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찬탈한 임종석과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복이 영예롭지 못하면 안전사회 될 수 없다. 서울 은평경찰서 양성우 경위는 22년째 학교 밖을 떠도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이면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사무실에 불러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다. 그의 도움으로 많은 청소년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 어쩌다 저지른 실수로 차가운 시선을 받은 아이들이 또 다른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가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덕분이다. 양경위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의 제7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은 경찰, 군인, 해양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는 공직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양경위를 비롯해 9월 강원 강릉시 성난정 화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강릉소방서의 맏형 이영욱 지방소방경, 막내 이호현 지방소방교는 위민소방관상을 받는 등 모두 11명이 제복을 빛낸 수상자로 뽑혔다.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추운 연말 온 국민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헌신적 노고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땅굴에 대비해야 되는 사명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또 뒤에다 붙여서 내보냅니다. 땅굴 대비, 이것은 군인의 본분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제 미국의 다파가 땅굴을 찾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땅굴 있다, 대비한다라고 하는 통수명령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작전명령, 경계명령이 내려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공격, 불시의 선제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계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계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로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군자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 이렇게 예쁜
화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겪은 이 도로 나흘 전과 똑같아 제천의 얘기입니다. 이 소방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어갖고 인명피해가 더 늘어나는데 참 이 주차장의 문제도 있지만 이 인명을 구하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배임죄 적용이 법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배임죄에다가 목을 매는 건지요. 최근 KT, SPP 이어 롯데까지 검찰 사업 실패로 회사의 손해, 법원은 경영 판단의 재량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 회장의 배임 혐의 3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적용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법원은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이 계열사 5곳의 자기 주식을 호텔 롯데 등 계열사 3곳에 비싸게 팔아 이 계열사들의 94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가격이 높다고 볼 수도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구멍 뚫린 제재, 북중 화물선이 서해상에서 유류를 30여 차례 지난 10월 이후입니다. 밀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미국 정찰위성 통해 현장 포착했다. 한일 정부에 통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천 톤 규모 북한 중국배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만난다. 선박 대 선박 이송 금지 명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중국 해적 시진핑이가 이렇게 위반하고 있다. 중국이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중국 협조 없인 밀수 차단이 불가능하다. 미 독자적 해상 차단 나서며 한국의 협조 요구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증거로 이제 미국 CIA가 잡은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10월 북화물선 밀수 현장, 미 재무부가 지난달 21일 북한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며 공개한 증거다. 지난 10월 19일에 촬영된 이들 사진에는 공해상의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으로부터 원유로 추정되는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인공기와 한글 영문으로 적힌 레성강이란 글귀가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영진 현 시장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재수, 이진훈 등 후보들이 가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홍정욱 헤럴드 회장을 거론하고 있다. 홍준표 지방선거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경기지사엔 최중경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고 부산시장엔 장제국 총장 영입이 제안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빨갛게 썼습니다. 한국당 바보들이여, 문제는 전자개표기다. 전자개표기가 살아있는 한 당신들이 누구를 내세우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 50대 여적의 언론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뻥튀기 하고 해갖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자개표기가 퍼센티지를 맞춰서 내놓는 이것이 이제 현재 이 전자개표기를 운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이에 의해서 가고 있고 19대 대선도 김용덕이가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뽑아준 적이 없는데 저자가 대통령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한국당 바보들이여, 문제는 전자개표기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영국에선 차 부수며 진입한다. 이게 맞는 거죠.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제천 불법 주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 밀지 못해 화재 건물 하루 수백 명 출입, 21대 주차 공간 확보한 채 영업하고 있다. 21째 주차 공간을 확보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차 진입 불가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도로 폭이 6.6m인데 차 2대가 들어가서 이제 남는 도로가 2.85m니까 소방차가 3m가 넘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거를 해결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막는 법, 국회에서 토론도 안 하고 있다. 불법 주차는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2015년 130여 명이 사상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때도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10분 가까이 지체됐다. 하지만 소방차가 골목 통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참사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배임죄 왜 줄줄이 제동이 걸리느냐. 비자금이 안 나오자 배임죄를 별건 수사해갖고 검찰 수사권 남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검찰들 이제 회개하고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곧 항공모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일본 최신 전투기 F-35B 브라보 타입을 도입한다. 호위함에 탑재를 추진한다. 호위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탑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항공모함이 되는 것이죠. 항공모함 전력 갖추게 된다. 자주국방위에서만 무력 사용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다. 방어 시에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이게 미국이 용인하면 될 수 있는 일이 이제 일본이 호위함에다가 F-35B 수직 이착륙기를 스텔스기를 갖다 놓고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언론인 유근일 씨 칼럼입니다. 촛불 초기에 참여한 이들은 전문 시위꾼 아닌 평범한 국민이었다. 점차 운동권이 촛불 핑계로 과격한 당파 입장 밀어붙여 시민들 이건 아니다 끊고 자유수호의 촛불을 밝히길 바란다. 이 참 잘 쓴 글입니다. 촛불 초기에 참여한 이들도 결국은 민노총을 주도로 하는 저들 촛불 핵심 세력에 의해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자, 제목은 촛불은 어느 쪽으로든 타오른다. 그러나 사기 촛불은 사기 탄핵을 가져왔고 이것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촛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목을 동아줄로 매놓고 단두대를 걸어놓고 거기에 써붙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했는데 그것을 50대 언론사들은 절대 방영하지를 않았죠. 현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으로 간다. 북한. 이렇게 했던 것이 사기 촛불 사기 탄핵이었던 것을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이제 알 만큼 알았다라고 봅니다. 자, 촛불이 초심과 원형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옳습니다. 촛불의 초심과 원형은 무엇이었나? 탄핵광장의 안과 밖이란 책을 펴낸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세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88명의 촛불 시위자들을 만났다. 촛불의 주역은 누구였는지, 어떻게 해서 광장에 나갔는지, 왜 촛불을 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결론은 이랬다. 촛불의 주체는 전문 시위꾼이 아닌 대통령 개인의 일탈에 분노한 평범한 시인들이었다. 개떡이다. 촛불의 주체는 전문 시위꾼들이 만들었다. 누구랑? JTBC와 검찰, 김수남, 이영렬, 그리고 윤석열 등이 만들어서 태블릿 PC가 저것이 그 사람의 주인을 바꿔갖고 이제 이 최순실 것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분노를 자아나게 했고 그렇게 해서 끄집어들였던 것 아니냐. 그래서 유근일 씨, 당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똑바로 이 개떡 같은 글을 이렇게 쓰지 말고 똑바로 써주시기를 바란다. 촛불의 주체는 전문 시위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것에 개인의 일탈로, 대통령 개인을 일탈로 보고 분노한 평범한 시인들이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유근일이라고 하는 양심을 팔아먹은 언론인에게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중 82.9%가 한두 번만 시위에 나갔다. 3회 이상 참가자는 17.1%밖에 안 되었다. 아스팔트에 앉은 것도 한두 시간 정도였다.
반복 참가가 매우 적었는데도 거리에 있었던 시간도 아주 짧았는데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는 건 개인의 자발적 참가가 많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개똥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노총과 이 좌파 엄브렐러들이 다 동원했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건일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나마 이 가운데도 진실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경제가 우선 그렇다. 운동권 경제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국고를 열어 공짜 파티하는데 더 익숙하다. 나눔의 명분 자체는 좋다. 문제는 그렇게 로빈후드 산타클로스 따라 하다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다. 이것은 유건일 씨가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외교에선 더 불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자주야 누가 마다할 것인가. 그런데 그 자주가 미국에 대해서만 쓴소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단소리하는 것이라면 그건 위험천만하다. 이 자주라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동맹 외교를 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보 국방은 이제 동맹 국방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주를 누가 마다하느냐? 자주가 안 되는데요. 우리 소국이 모든 소득을 GDP를 다 털어넣어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니 이제 한미 동맹이 등장한 것이죠.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직하게. 한국 같은 지정학적 처지에선 미국과 끈떨어지면 우린 그날로 중국, 일본에 밟힌다. 맞는 말이죠. 이걸 모르고 사드로 한미 동맹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문정인이라고 하는 저 종북 간첩단이 한 얘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따라가고 있죠. 섣불리 망동했다가는 그건 자주가 아니라 자해가 될 것이다. 자해 행위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만 본데도 초기 촛불에 참가한 이 전문 시위권이 했죠. 평균적 시민들로서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자고 촛불 들은 날을 자문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바랐던 게 아니다 싶으면 분명한 어조로 이건 아니다고 칼칼이 끊어야 한다. 칼같이 끊어야 한다. 한쪽의 국정농단을 좌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한쪽의 정책 오류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촛불은 한쪽으로만 타오르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타오른다. 이쪽 저쪽 모든 지나친 것에 대해 타오르는 게 촛불 본색일 듯 싶다. 2018년에는 자유체제 수호, 전체주의, 홍위병, 배척, 반미, 친중 반대, 그리고 김정은 반인륜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위해 촛불이 밝혀지길 꿈꿔 본다. 저는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리게 글을 쓰는 양심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언론인을 여기서 고발하는 바입니다. 서해에서 중북 간 유류 밀수 포착됐다는데 미 언론의 분석대로 김정은은 1월 신년사에서 올해는 ICBM 시험 발사의 마감 단계라고 한 말을 차곡차곡 이행했다. 한미에서 문재인 트럼프로 정권 교체 중1에서 시진핑 아베의 재집권이 이루어지는 어수선한 틈을 파고들어 태평양 너머의 미국까지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내년 미국에서 중간선거,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쓰는 요자는 아주 거짓말쟁입니다. 탄핵안이 올라가서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이 됐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바보고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탄핵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하면서 그때 같이 이루어졌는데 탄핵은 부결됐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없는 김정은은 한미 정권의 부침을 지켜보면서 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 김정은이 북핵 게임의 승자가 되거나 정말 군사 충돌이 벌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무력하게 앉아있는 한국의 머리로 돌풍과 구름이 무섭게 지나가고 있다. 이 뒤에 말은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된다. 아까 언급됐던 거죠. 최저임금 인상, 핵미사일 부품도 중국 기업을 통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찰 총국, 유령 회사들 앞세워 GPS 수신기, 안테나 등 수입, 단둥, 동위안 실업 등 적발 제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무역을 저 해적 시진핑이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주한미군과 중국군 선양사령부가 북한 유사시 대비 한라인을 설치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미중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정보기관 간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고 북한 문제 정보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중국 선양 북부 전구 사령부를 방문해 중국군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25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과 중국군이 한라인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은 중국과 미국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3번씩이나 하고 뭉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아랍에미레이트로 의원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고 나면 아랍에미레이트 의혹이 터지는데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고만 하니 우리가 직접 진상 밝힐 수밖에. 어제 임종석 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 의혹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청와대 각종 설에 아니다 부인만 한다. 저는 한국당에다가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이 연대 관계입니다. 임종석이는 주사파고 주사파로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모종의 임무를 주고 또 거기와 거래를 하러 갔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종석이 이 문제를 아랍에미레이트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기에 헤즈볼라가 땅굴을 파고 이제 그쪽으로 탄저균을 집어넣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협조하러 갔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것도 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당 또 한국당 패싱, 개헌특위 문제 등 합의 안 되면 동의하는 정당과 연내 본회의. 자, 그래서 민주당의 제2중대 안철수의 국민배신당이 또 이제 한국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3당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과 함께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논의가 오간 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2중대로서 충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32건의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민윤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어 정세균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같이 하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올해 말까지는 본회의를 꼭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원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다면서도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순서라고 했다. 이재만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대구서 불붙은 한국당 경선, 이재만 씨가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나간다.